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올라오는 태풍이라서 피해가 크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곳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태풍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태풍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각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서 남은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장차 제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 대원들이 부디 한국을 떠올릴 때 끔찍한 나라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나라였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미너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미너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미너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미너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술 2병 값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주장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거제에 상륙했다, 그런 속보가 떴고요. 태풍 지도를 먼저 한번 보면서 오늘 태풍 경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를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현재 기상청 예상하기로는요, 대구에 오늘 낮 12시 그리고 밤 9시쯤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가운데로 가로지르면서 올라오는 태풍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태풍은 대체로 오른쪽이 피해가 더 심합니다. 오른쪽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서 더 피해가 심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정치본색의 각 지역 특파원들이 보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호배님, 부산 태풍 영향 심해요. 무섭네요. 강풍. 부산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강효숙님, 광주는 무사히 지나가고 있네요. 카눈이 다른 지역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백운기님 만나려고 병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병원에 계시군요. 빨리 회유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상황이고요. 이제 광주는 서쪽이고 부산은 동쪽이니까 아무래도 동쪽이 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이인목님, 여기는 김천 혁신도시인데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으며 벌써 도량천이 흙탕물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인데 산간 오지가 걱정됩니다. 크루시아님, 창원은 태풍 지나간 것 같네요. 최미경님, 포항인데 태풍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비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배성민님, 대구는 지나갔습니다. 대구 오늘 낮 12시쯤 도착한다고 예보가 떴던데 아직 안 온 것 아닌가요? 아직 안 온 곳은 영향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추억의 메텔님, 지금 울산은 비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정어리24님, 여기 구미 선산입니다. 지금까지 천재지변 없이 지났는데 이번엔 심하네요. 네, 이런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가운데로 올라오지만 동쪽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김준혁 교수님, 오늘 아침에 고흥에 있는 분하고 통화하셨다고요? 예, 저 4학년 때 같이 자취했던 친구인데요. 네. 뭐 고흥은 아주 무사히 잘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서쪽은 큰 피해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두수 대표님 오늘 오는데 아직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 불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예, 좀 뭐 비만 좀 오고 바람 심하지 않은데 제 기억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한 8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침 그때 태풍의 눈이 제 고향하고 제 고등학교 있는 진주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성 사진을 보면 태풍의 눈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정말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네. 그 가위로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면서 위로 구름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지나가더라고요. 오기 직전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 딱 눈 안에 들어가니까 고요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요.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이 와야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다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양식하기도 좋아지고요. 녹조도 사라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써니맘님, 제주도 카눈이 착하게 지나갔어요. 폭염이 없어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줍니다. 이렇게 소식을 보내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장성철 소장 얼마 만에 기온 2자를 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24도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태풍이 오면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태풍 덕택에 그동안 정말 뜨겁게 달궈졌던 한반도가 좀 식겠구나. 어제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어젯밤에 저 에어컨 안 틀고요. 창문 열어놓고 그냥 선풍기만 틀고 잤는데도 뭐 이렇게 후덥지근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나왔는데 그때 온도계를 딱 보니까 24도였어요. 그래서 창문 내려보니까 선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풍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면은 이제 폭염은 좀 물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말복이지 않습니까, 김정우 네. 선수. 정말 태풍이 안 왔으면 오늘도 엄청 더웠을 텐데 피해만 안 주고 이렇게 좀 뜨거워진 땅만 좀 식혀주고 갔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풍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를 주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착한 카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폭염이었고 또 우리 시대가 각자 도생 이런 용어가 예. 횡행하는 시대인데 이 착한 카눈이 우리에게 좀 더위도 식혀주고 마음도 식혀주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영남 지역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심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산사태 이런 거 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예.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대비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혼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대비해야겠지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앵커가 한 얘기인데요. SNS에서 본 인터넷 친구의 촌철 살인이라고 하면서 태풍이 온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잘 해놨을지 걱정입니다. 그런 걸 주셨어요. 아유, 김도수 대표. 예. 뭐든지 전 정부 탓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뭐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유행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전 정권 씨라는 분을 찾는 이야기도 있고. 전 그런데 정권 씨, 예, 그 그런 책임 이야기까지- 많은 분. 예.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잼버리에 연결돼 가지고 공무원들 너무 많이 동원했고 비상 걸어 가지고 실제 태풍에도 이렇게 잘 대비할지 그 점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년 3개월 지났죠.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라고 하지만 정권 교체된 대선 지나고 나서는 한 1년 6개월 지났거든요. 인수위 과정도 거쳤고 충분히 전 정권에서 잘못했던 일을 바로잡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자꾸 전 정권 탓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요 라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전 정권 탓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DH 킴님, 전 정권 씨 집권 7년째. 자, 아무튼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청소년들 아닙니까? 장차 그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낸 그 12일간의 기간,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텐데 한국을 어떤 나라로 기억하고 갈지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벌레 물리고 정말 끔찍한 경험하고 한국 그런 나라였어 머리에 박힐까 봐 이제 뭐
각지로 흩어져서 남은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정도 좀 느끼고 한국이 이런 문화도 있었구나라고 좀 깨닫고 나중에 한국을 떠올릴 때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릴 수 있도록 남은 일정을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해전대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전화를 지난 8일 날 받았어요. 예멘 스카우트 대원 175명이 입실할 거다. 준비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막 부랴부랴 생활관 청소하고 소방 점검도 하고 소독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식사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 전화를 해온 모양인데 숙소와 식사만 맡아주면 프로그램은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래가지고 생활관 식당은 지금 방학이라 폐쇄한 상태니까 부랴부랴 뷔페를 주문한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특히 예멘이 이슬람 국가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돼지고기도 빼고 그렇게 해서 식단을 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넘어도 언제 올지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음식은 식어가고. 근데 밤 11시가 다 돼가지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그 예멘 대원들 입국을 안 했대요. 이렇게 알려온 겁니다. 조직위 관계자의 전화는 간단했고 사과도 없었다. 음식은 손도 못 대고 폐기됐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두수 대표. 도대체 그 나라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기본 A, B, C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실제 입촌식 같은 것도 할 거고 그거 다 체크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됐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 가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뭐 담당자는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제일 나중에 알게 됐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경기도 고양시는 NH 인재원에 시리아 대원 80명 온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리아 대원도 안 온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175명, 80명 예멘, 시리아 잘 모르겠습니다.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이건 이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총체적 무능의 총체적 실패에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부끄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욱 교수 그 방금 소리난 전화 조직이 전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현 정부를 보는 것 같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야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방송 중에 이건 죄송합니다. 김정욱 교수 더군다나 네. 경기도 고양시 NH 인재원에는 시리아 대원 80명이 배정이 됐는데 시리아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북한에서도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 북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냥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중앙 단위에서 그냥 해 내리는 건데 북한도요 계획 경제를 하는데요 항상 계획 경제에서 제대로 된 지령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잼버리 대회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습 잘해라. 갈 때까지 잘 준비해줘라.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갈 때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실제 모든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잼버리 대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원래부터 오지 않았던 건데 몰랐다고 얘기하고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 왜 잼버리 대회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몸으로 느끼는 상황이 됐다. 근데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저는 그리고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K-팝에 있는 아이돌들한테 모든 책임을 또 전가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뭐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기숙사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비어 있는데 아닌데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또 잠깐 비워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학생들은 또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점입 가경이고요. 현 정부가 진짜 전 정부
전 정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빨리 해서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들이 햇번님 다시 들어봐 주십시오. 예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아무리 그 준비가 부족했고 뭐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해도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면 처음에 오겠다고 접수한 사람들 있고 들어온 사람 있고 이거 파악 인원수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아니 그러면 버스 천대로 다 이렇게 분산했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은 또 뭐고 예멘 175명 간다 이렇게 전화하는 건 뭐고 도대체 이거를 어디서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저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 조직위원장들이 뭐 5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상주를 하지 않잖아요. 세종시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북도지사 같은 경우에 집행위원장이지만 또 거기 상주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인사, 예산, 각종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그 사무총장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무총장이 여가부 공무원이거든요. 그분은 이런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여성 권익, 여성 정책 그걸 담당하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그래 여가부가 주관부서니까 거기서 그냥 뭐 국장급, 1급 공무원급 그 사람을 그냥 관성적으로 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시킨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챙기지 않은 것은 이건 무능력함을 넘어서서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참가한 캠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00명, 3,000명 전체 대원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캠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캠프장들이 이제 꽤 많이 있는 거죠. 43,000명이 왔으니까. 그 캠프장이 지금 책임 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솔 야영장? 예, 야영장의 캠프의 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캠프장이 대략 한 200명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 캠프장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캠프의 장, 직위. 네. 예. 아주 친한 선배가 캠프장 2,500명을 담당하는 캠프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좀 상황을 좀 들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의 말씀이 첫 번째가 이분은 이제 평생 스카웃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 조직위는 스카웃 전문가가 철저하게 배제됐다. 공무원들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다 꾸려졌다. 그래서 스카웃의 활동이라든가 스카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대응이 안 됐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전라북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학생들 이번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친구들한테 여기가 뻘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물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장화를 갖고 와라. 장화는 다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장화 신고 그 캠프 만들고 이제 빗물 고여 있는 데서도 즐겁게 다 쳤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3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화장실, 두 번째가 샤워실, 세 번째가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를 나흘 만에 쳐갔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처음에 안 치우고요? 나흘 만에. 그래서 이 캠프장들이 계속해서 냄새. 전라북도 담당 그 부처한테 쓰레기를 쳐달라.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분리수거를 안 해서 우리가 쳐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밖에 안 된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 분리수거하는 나라 거의 없다. 그리고 선진국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이걸 다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느냐. 그래서 분리수거 안 한다는 이유로 안 쳐갔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냄새가 심하고 오염이 심해지니까 나흘 만에 이제 쳐갔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화장실이 처음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안 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영국하고 미국 대원들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화장실 위생 문제가 너무 지저분해서였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그 학생들이 놀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있었는데 화장실 문제 여기에 더해서 샤워실이 간이 천막으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번에 성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결국은 지금 이 태풍과 관련해서 다 스카우트들은 대비책을 마련해 나갔고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라 원래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전부 그 일대에 있는 학교로다가 대피해서 학교 교실 사용하고 운동장 쓰고 이렇게 해서 잼버리 행사를 유지하는 걸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류 문화를 보인다고 해서 이 캠프를 해산하고 전국으로 보내는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잼버리의 그런 진짜 의도가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서 캠프장들이 다 해임된 거예요. 예, 그저께 정부가 하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다 갈 데가 없어지고 다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된 거고 나머지 사람들 각각 지자체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잼버리의 본뜻을 이 정부가 망쳐버린 겁니다. 우리 김준혁 교수께서는 그렇게 좀 생생한 얘기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항상 좋아요. 그렇게 상황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참 얘들이 힘들었을까. 제가 다 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면 뭐 또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국정조사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사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또 뭐 있죠? 한 12개 돼요. 국정조사 할 게? 아니 12개가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잼버리까지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개영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보이스카우트 복장하고 그러면서 나도 보이스카우트였다. 폼은 잡았는데 문제는 개영식을 갔으면 한번 돌아보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축사했던 내용 본인 자랑했던 부분 먼저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선배 스카우트로서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을 보니 저의 스카우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야외 활동의 설렘, 또 다른 학교 스카우트들과의 만남, 연합 캠핑 등은 아직도 제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스카우트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축사를 들어보셨는데요. 한 보수 매체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 잠깐 좀 제가 읽어볼까요?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스카우트였다고 그러니까 제목은 한국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부터 실패했다였습니다.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다고 하는 대통령이니까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다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당신은 1970년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생이면 육성회비도 못 내서 야단 맞는 학생이 수두룩하던 시절이다. 그때만 해도 보이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학생과 보이스카우트를 할 수 없는 학생으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때의 초등학생 시절을 보낸 세대라면 몰라도 60대가 왕년에 보이스카우트 했다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대통령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했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 반장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 유니폼 사야 되는데 부모님께 정말 말씀드리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개영식에 갔으면 보이스카우트 복장 입고 사진만 찍고 올 게 아니라 제대로 야영장을 둘러봤어야 했다. 그래도 왕년의 보이스카우트인데 늪지 같은 야영지를 봤다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일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자신부터 자책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 저는요 이 잼버리 사태 가장 큰 책임 다른 데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책임을 여가부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가부가 어떤 부서입니까? 없애겠다는 부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가 무슨 의지를 갖고 일을 하며 있으나 마나한 장관이 무슨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여가부도 그렇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에게 탄핵을 당한 장관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박보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능력으로 그러니까 3명 다 제가 볼 때는 부처 자체는 담당할 수 있습니다만 또 지원부서가 총리잖아요. 총리가 통화를 했었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대통령이 뭐 개영식 측에서 독립심, 책임감, 봉사정신, 헌신 이게 싹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던 게 잼버리 대회였었고요. 더 놀라운 건요. 대통령이 컨틴전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잼버리 스스로가 컨틴전시 비상대책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컨틴전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컨틴전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도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나 대통령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거기 가게 되면 예를 들면 경호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도 다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 예를 들면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도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체 잼버리 행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 것인가 돋보일 것인가만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전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탓, 전라북도 탓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비판만 해야 되나요? 아 참. 얼마나 정신없는 장관이면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장관이면 이런 상황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사죄해야죠.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준 그런 일이다라고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잼버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잘 못하는 분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과 판단, 신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그걸 갖고 작년에 8월달, 10월달에 국감장하고 상임위장에 나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김두수 대표 폐회식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 한다는 거 아닙니까? K-팝 대단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으니까 스카우트 대원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올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광을 낼 것 같아요. 그럴 땐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마무리를 K-팝이라는 힘을 빌려서 이 모든 총체적 실패를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스카우트 정신이 뭡니까? 바로 그 구호가 준비거든요. 준비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스카우트 정신의 기본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스카우트 그 잼버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인 게 세계 화장실 협회 문화협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화장실 박물관도 있고요. 옛날 수원시장이었던 심재덕 시장님이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공공 화장실은 유럽에 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화장실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파할 기회가 되고요. 아까 나왔던 분리수거도 다른 나라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분리수거를 착 만들어서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앞선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하드웨어의 소프트 파워까지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까지 이제 K-팝 문화 뭐 마무리한다는 건 어찌어찌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이번에 여가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했죠.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우왕좌왕하다가 자기들이 뒤늦게 정신 차린 이야기를 그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지. 만약에 잼버리 스카우트 정신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현장에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선해 나갔으면 더 마무리가 잘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생겨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관의 힘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동원해가지고 국가가 억지로 이걸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에가 썩어 있으니까 밑에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잼버리 한다고 오케이 찬스다라고 하면서 이때 막 외국 가가지고 뭐 잼버리하고 관계도 없는 나라 가서 여행하고 관광하고 손흥민 축구 보러 가고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에 텐트 김준혁 교수님 아까 그 캠프장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이번에 이 텐트로요. 한 텐트에 25만 원씩을 받았는데 야영장 텐트 네네. 시중. 근데 대체로 이런 텐트 살려면 7, 8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아주 비싸면 한 10만 원 정도. 예.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이번 텐트를 공급한 업체가 1991년에 고성 잼버리 때 텐트를 공급한 업체인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텐트 가격이 시중의 텐트 가격보다 약 한 2배 이상이 비쌌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됐고 그래서 텐트 하나당 그 이제 배정 인원이 3명 이상인데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텐트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텐트와 더불어서 그늘막이 같이 와야 되는데 그늘막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5도 가까이 높은 열기, 더군다나 여기가 나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뻘밭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늘막을 쳐야만이 그나마 젊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모기에 물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해충들에게 물릴 수 있고 낮에 쉴 수도 없고 겨우 활동한다는 것이 이제 저녁이나 밤에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 업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뭐 그냥 아유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거죠. 원래 여러 부처가 갔다 보니까 저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저쪽 거, 이건 이쪽 거 핑퐁 치다가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캠프장들의 분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러 뭐 조직위원장이 여러 명 5명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일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분 닉네임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혹시 그 텐트 회사는 김건희하고는 관계 없나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야당에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하고 여당은요 이걸 막 지역 행사였다라고 막으려고 합니다. 지역 행사입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면 전북 부안군 행사입니까?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입니다. 여야 공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세계 잼버리 대회의 이 무능한 이 대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국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죠.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습니다. 자, 이제 전라북도 행사라고 합니다. 김두수 대표, 사실관계 파악부터 해봅시다.
세계 잼버리 대회 총 책임자가 전라북도입니까?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이게 그 유치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죠. 팩트가요. 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특별법이 있어요. 그 특별법에 조직위원장은 국무총리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고 사실을 알고 저렇게 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작되자마자 그냥 이 정쟁으로 하면서 전 정부와 이 탓을 먼저 정부 여당이 시작을 하는 바람에 뭐 저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지금은 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수선한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저런 식으로 평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래 하지만 저거는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 브리핑을 하다가 뭐 말실수도 뭐 위기상황 능력을 보여줬다는 말도 그렇거니와 기자들이 질문할 때 이제 질문도 막아버리고 결국은 돌연 기자들의 그 예고됐던 기자회견 10분 전에 취소해버리고 이런 건 다 자기들이 이제 말문이 막혔고 할 말이 없고 이야기해봤자 본인들이 어렵다는 거 알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옹호하려고 해도 기본 양심이 있어야죠. 김정욱 교수. 그러면 서울올림픽은 서울시가 책임이고 부산 아시안게임은 부산이 책임집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럼 앞으로 부산 엑스포는 부산시가 하는 행사면 대통령은 뭐하러 돈 들여서 외국까지 나가서 부산시장 위에서 띄워줍니까? 앵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엑스포 유치 못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유치 못할 거라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법에 총리가 총괄 책임을 지고 있고, 대통령 뭐하러 갔어요 그러면? 개영시에 가서 뭐하러 본인이 연설을 했습니까? 그냥 지역 행사인데 휴가를 제끼고 본인이 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전북지사가 축사를 했어야지. 그렇죠. 지사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왔으면 이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인 거고, 자 대통령 이름으로 총리가 주관해서 정부가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북지사도 축사했어요. 그 전북지사 정신 나갔네. 그 애들 그렇게 힘든데 대통령 축사, 전북지사 축사, 교장선생님 축사 다 들어야 돼요? 한 4시간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4시간. 뭐냐면 얼마요? 개영식을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정말 미쳤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온다고 그 애들 가방 검사나 이런 걸 5시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땡볕에서 줄 세워가지고 걸어가는 게 3시간 정도, 예, 이동하는 게. 북한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완전히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준 높은 행사일수록 축사 짧아요. 그렇죠. 이거 저 세계 잼버리 대회 애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지사, 장관 축사 들으려고 온 겁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누구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깔끔하거든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정확히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하겠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아무런 사과도 안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야 우리는 부산 엑스포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 150개 국가가 무슨 소리야 당신네들 44만 명 모인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부산 엑스포라는 그런 거대한 행사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그냥 땜질식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들한테 책임 돌리고 대통령은 절대 사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 정부 탓, 야당 탓하면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왜냐면 부산 엑스포 만약에 유치 못하면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실지가 진짜 궁금해요. 전 정부 탓할 거면 그러면 김준혁 교수 전 정부에서 이거 추진됐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유치했고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 때 유치했으니까 축사는 그러면은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불러서 들어야지. 그게 도리 아니요? 경우 아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면 그거는 이제 국가 행사죠. 뭐 이걸 가지고 자꾸 전 정부다 혹은 뭐 전라북도 행사다 부안군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이 이해하지도 않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예산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네. 아까 우리 화장실 김두수 위원님께서 화장실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화장실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화장실 협회를 만든 심재덕 시장님 전기를 제가 썼어요. 10주기 때. 그래서 제가
심지어 평전을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그분 양아들이라고 보통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저 화장실 문제 아주 깊숙이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잼버리 때 화장실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물 한번 뿌리고 나가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화장실 문제만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이 화장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이걸 며칠째 안 치워간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정말 심각해졌는데 만약에 화장실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 온 수많은 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 화장실이 깨끗하면은 전염병의 30%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한테 화장실을 깨끗이 져주는 건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의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나 몰라라고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예산을 엉뚱한 데다 쓰고 실제 써야 될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 그늘막을 치는 거 이런 데 예산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김준혁 교수님은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가부 장관이 2번 갔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제가 저기 80년대, 90년대 대학교에서 학과가 MT를 갈 때도요, 사전답사를 가요. 1번, 아니면 2번 정도. 이 여가부 장관이 2번밖에 안 갔으면 여태까지 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가부 장관 아니에요. 지난 7년 동안 2번 갔다는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장관들이 평균을 해보면 2번 갔고요. 이번에 이제 이 김현숙 장관은 3, 4, 5, 3번을 갔더라고요. 네. 갔긴 갔는데 이게 진짜 현장을 가서 잘 점검했는지 아니면 그냥 둘러만 보고 또 공무원 브리핑만 본 건지 결과적으로 3번 갔는데 다른 장관에 비해서 최근에 갔지만 하나도 개선 안 된 거 보면 그냥 탁상 행정에 전시 행정 대충 공무원들 만나고 오고 이렇게 행정적 마인드나 감각으로 이걸 점검하고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저 정도까지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러면 이태원에서 159명이나 숨진 참사는 용산서장 책임이고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나 숨진 참사는 파출소 직원 책임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건 대한민국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책임은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저 장소는 전북 새만금에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해서 서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잼버리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잘 수습이 돼서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정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저는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여가부 행안부인데 가장 책임이 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네. 국제적으로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습니까? 개망신시키지 않았습니까? 창피하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번 일이 끝난 다음에 네. 책임을 물어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사과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웃음거리가 될 일 아닙니까? 하여간 전라북도 도지사도 문제가 있어요. 뭐 집행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이 행사가 집행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있죠. 근데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명예 조직위원장 역할을 하고 명예 총재 역할을 하고 장관도 3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남 탓하고 뭐 전 정권이라든지 전라북도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요. 이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세계 잼버리 그 지역이 새만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새만금이 주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림픽은요, 도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름을. 월드컵은 나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일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올림픽은 그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를 기준으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네이밍을. 그래서 서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뭐 도쿄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성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유치하는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도시 이름으로 해요. 네. 상하이 엑스포. 그러면은 그게 그 지역에서 열리는데 그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을 딴다 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지. 새만금 잼버리라고 그래서 그게 새만금 그러면 전라북도 부안 군수가 책임져야죠. 그 사람도 책임이 있죠. 근데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책임이 없죠. 어떻게 장성철 책임 없다 소장. 그래요? 지금 책임은 있는데 No. 나는 그런 책임 식의 없어요? 화법, 장성철 소장 화법에 진짜 이제 짜증이 나요. 제가 뭐 항상 이러진 않았는데요.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해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계 망신을 샀는데 어찌 그것을 지역 책임자, 지역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우리 대화의 주제고 논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죠. 그리고 군수도 책임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앵커님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앵커님의 말씀만 쭉 그냥 듣다 보면 전라북도나 부안군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들에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전라북도나 부안군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있다. 하지만 이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국무총리나 여가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새만금 잼버리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하겠다, 성공적으로 준비 잘하고 있다라고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사태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분명히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용산서장 외에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그러면 전라북도 지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인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라북도 압수수색하고 이제 감사원 감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철면피한 모습이에요. 국가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또 이해도 가요. 저렇게 또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말싸움이 되잖아요. 그래, 뭐 전라북도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저랬을 것 같은데 저건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아니, 정쟁으로 끌고 가면 무조건 지금 현재는 정부 여당이 유리해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언론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 저 양평 그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도 그냥 백지화라는 거 선언해버려서 여야 뭐 다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정쟁으로 끌고 갔을 때 여당은 돌파구가 있고 어쨌든 물타기도 되고 뭐 하재 바꾸기도 되고 그러니까 정쟁화 시키는 거죠. 실제 잼버리 문제가 지적되자마자 이거는 전 정부 탓이다라고 딱 먼저 꺼냈잖아요. 근데 앵커님 이런 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당초에 홍보물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한 홍보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화장실은 4,8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샤워실은 5,0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화장실은 400개가 안 되게 설치가 됐고요. 샤워실도 그냥 한 400개 내외 정도가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따져야죠. 대략 대원이 4,300명이고 거기에 같이 간 뭐 보조하는 분들, 뭐 선생님들, 캠프장들 합치면은 8,000명. 그럼 대략 5,000명이 넘는 인원인데 한 5만 명. 5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100명당 화장실 한 개를 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분명히 좀
그리고 파악을 화장실을 하고. 치우는데 하루 2번이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치우는 사람이 1시간 한 번 70명이 배치가 된 거예요. 1시간에 한 명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할 일을 한 명이 화장실 20개인가를 관리하고 하루에 2번 이렇게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런 거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조직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위가 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는 어쨌든 뭐 장관 3명이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직위 사무총장이 정말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당초에 화장실을 몇 개를 설치한 4,000개인데 40개라고요? 400개라고요? 4,800개를 설치하겠다라고 홍보문에 10분의 1밖에 안 돼 예. 있어요. 400. 그러면 그 조직위가 네. 왜 이것밖에 설치가 안 됐는지 미리 체크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총장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공무원들 멋있게 보고서 만들잖아요. 아,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뭐 4,000개다 됩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받으니까 조직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책임자가 무능력한 거예요. 단순한 게요.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가 갔는데 실제로 2022년 이후에 10% 정도가 그렇죠. 지출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75% 정도가 지출이 된 거예요. 행사는 명확합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돈이 제대로, 그러니까 저도 현 정부에 들어와서 그 75% 정도의 지출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도 체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행사는 명확한 거죠. 저도 그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 라인의 문제가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래를 예를 들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로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누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위원장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위기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는 둥, 무슨 뭐 전국적으로 재벌이가 확대된다는 둥. 아니, 그 기억 나시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행사 치르기 이틀 전에 갔다가 아유 뭐 문제 없다.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잼버리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현장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우트 참여한, 잼버리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잼버리 얘기 너무 오래 했는데 다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장성철 소장님.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제 어떤 식이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대에서 계속 이제 멈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한 1, 2% 올라가면 그건 사실 여론조사라는 건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그건 대개 보면 이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1% 올랐다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30%대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고 옹호하고 이랬을 때 원래 뭐 그런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끔찍하죠.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지지율이 안 떨어지네. 안정화됐네. 괜찮네. 더 안 떨어졌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넘게 비용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는 한 500만 원 내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올라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엉망이 됐잖아요. 당초 취지대로 잼버리가 계획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대원들은 호텔방도 해주고 대기업 연수원도 이렇게 쾌적한 곳에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대원 370명은요. 용인의 한 교회의 강당에다가 천막도 없고 가림막도 없는데 그 강당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나라 대원들은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모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위 차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 정말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위에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밑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습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참 답답해요.
이 와중에 이제 충청북도는 자발적으로 퇴소한 영국 스카웃 350명을 초청해가지고 서울에 있었거든요. 충청북도로 초청해가지고 1인당 5만 원 상당의 식사와 뭐 문화 관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일종의 초화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4,300명인데 그 중에 350명만 초청하면 또 그건 무슨 기준입니까? 아마 뭐 이제 수용 인원이 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열통이 나는 게 이렇게 뭔가 좀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고 거기다가 또 우리 한국 스카우트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대하면서 또 외부에 그 자발적으로 나간 스카우트 그쪽은 또 뭐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또 일종의 가임 충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청소년한테 식대 5만 원짜리를 뭐 대접하고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지금 막 해괴망신한 일들이 막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해는 돼요.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니까 우리 대원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8.15 광복절 특사 얘기 좀 잠깐 해보지요. 지금 이제 심사를 하지요.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한 다음에 추리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됐는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사면을 시킨다. 사면이 되면, 복권이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는데 거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사면을 시키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장성철 소장,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이렇게 여론의 언론의 보도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김태우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면 복권시켜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왜 이번에 사면을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부터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에 본인의 선거를 도와줬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번에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고 싶다. 나갈 거다. 나가게 되면 좀 도와달라. 그런 연락과 전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 전 의원이 강서구 쪽에서 의원을 3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식으로서 국민의힘의 생각과 판단을 읽을 수가 있는데 김태우는 되게 억울한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정농단 문제점을 공익 제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의 제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8월 말까지 당에서 긴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난 지 3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사면권을 행사를 한다면 우리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옹호해준다, 방어해준다라는 것과 대법원의 그런 판결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모양새가 아닐까?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린 가장 큰 얼개, 단초를 제공한 그런 공을 얘기를 하던데 김종욱 교수, 김태우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 하죠, 상식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3개월 만에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권이잖아요. 투표라고 얘기하는 건. 강서구청장에 출마를 시킨다는 건
예를 들면 국민들의 투표권을 우롱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부끄러워서 양아치라도 이런 짓을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대통령은 판단 안 하셨고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다. 아까 한동훈이 판단을 했을 때는 네. 그냥 대통령이 안 할 건데 한동훈이 이렇게 판단을 했겠습니까? 다 얘기가 됐겠죠. 대통령실과 협의가 됐겠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동훈은 아직은 대통령이 한동훈은 양아치가 되고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안 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이리 보면 저를 다 확인되는 건데. 장성철 소장이 아주 혼이 덜 났네요. 아까 제가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욱 교수님 말씀도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법원이 1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심 대법원까지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김태우 그 사람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거든요.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뭔가 목적이 있다, 폭로 동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건 2심도 3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이 공익제보자라고 이렇게 막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사면하고 복권해서 강서구청장 다시 나가게 길을 열어준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법권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정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꼭 김태우여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김태우를 굳이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을까? 어차피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형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인물을 공천해서 그 지역에서 싸우는 게 좀 버거운데 그나마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를 시키면 이걸 근데 김태우가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은 그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사람 아닙니까? 네. 다시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하면은 좀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 이런 계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잘못된 일을 했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여권 내에서도 좀 입증을 해주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국민의힘 쪽에서. 인물이 없고 어쨌든 선거가 되게 불리하지만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판단이랍니다. 근데 아직은 공천 문제에서는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용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빨리 사면해 준 거는 강서구청장 내보내려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대표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원래 그 당헌에 보면 그 원인을 일으키면 이제 공천을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은 공천 안 하고 김태우를 무소속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쟁점은 삼고 이기면 국민의힘의 힘으로 이긴 거고 지면 이제 김태우가 혼자 그냥 진 걸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간보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으로 공천해도 되겠는지 안 되는지 여론을 한번 추세를 보는데 이걸 두 구멍을 같이 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김태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익제보자가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청와대 근무할 당시 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것을 고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로 다시 그 근무지를 변경하니까 이 불만을 품고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제서 청와대에 있었던 사실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는데 이 폭로 내용 중에서 검찰 수사가 의뢰가 들어간 게 뭐냐면 뭐 골프채 받고 돈 받고 그다음에 온갖 그 보안 문제를 지켜야 될 거 안 지키고 그다음에 청와대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청와대 미리 자기가 들어가게끔 5급 그 재용 과정을 다 밟고 나서 검찰에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사표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그 입법 탈법을 했고 이 안에서도 자기 나름의 출세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 벌리다가 추방 검찰로 이제 다시 위치에 돌아가니까 그제서 이제 폭로하는. 그래서 공익 제보자도 아니고 뭐 조직을 보면 최악의 배신자고
그냥 뭐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배신해서 모르겠지만 오로지 자기의 생존과 출세를 위해서 한 자인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공익 제보자로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5개 중에 4개 유죄를 받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죄도 실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민심이 천심이고 이런 경우에는 선거에 나와서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김준혁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금 우리 김두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 굳이 할 거 없고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 우리가 그때 그 과기부에 5급 특채할 때 본인이 셀프 추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나중에 과기부까지 가지 못했는데 당시 그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떤 공권력, 공적인 힘을 갖다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거든요. 이 사람이 강서구청장으로 다시 나온다? 강서구민들한테는 이거는 죄악입니다. 예. 광복절 특사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19,500명 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같이 호흡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구독자 50만 달성 날짜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47만 5,075명입니다. 50만 돌파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49만 명 될 때까지 날짜를 맞추는 이벤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버려서 한숨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919분이 응모해 주셨는데 많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2분께는 베트남 여행 상품권 2장 드리고요. 또 20분께 광화문 살롱 베이커리에서 드리는 고급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 회원도 가입 많이 해 주시고요. 스픽스몰에서 파는 상품 사주십시오. 스픽스몰 8월까지 10,000명 회원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2,709명 회원 가입하셨습니다. 지금 목포 산지 직송 민어회 판매하고 있는데 이틀간 아주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 주셔가지고 목포 민어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말복인데요. 민어 보양식으로 좋습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무대님, 웅기형 건강하세요. 민어 주문해서 어젯밤 배송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어회도 사주시고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그 밤에 드신 거예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민어회 얘기했습니다. 민어회 얘기했어요. 민어회. 예, 네. 맛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직접 먹었는데요. 참 우리 김용 교수 아까 광고 보니까 직접 드시대. 네,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29,9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이걸 어제 점심을 식당 가서 먹었는데 민어회가 요즘 잘 나와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온 민어회보다 이 29,900원짜리가 더 맛있기도 하고 양이 더 많습니다. 시켜 먹어야 되겠네. 예. 장성철 소장은 오늘 제가 화내서 미안하니까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2개 주셔도 괜찮습니다. 유진님, 최정하님, 쪼양님, 황민선님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봄님도 보내주셨고요. 잠자리 부대님, 최경희님 슈퍼챗으로 저희 스픽스의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앵커님 저희 방송 중에 사실관계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요 2019년도 2월 달에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라는 판정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패널분들께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좀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그때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는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불이익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정은 내렸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공익자로 판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게
전현희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비난을 했거든요. 2019년도 2월 22일에 이렇게 공익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게 아니라 권익위에서 발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픽스가 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죠. 아직 확인 안 되니까. 아직 뭘 확인하는데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익 신고, 공익 제보자로 본인이 그 요청을 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가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2월 20일 감사합니다. 날 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완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스픽스에서. 장성철 소장이 가끔 물타기를 해서 그렇지 이렇게 틀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 분은 아니니까. 제가 이 정보는 정확하다. 소주에 물을 타면 맛이 없어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이라고. 호루라기 재단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그 재단하고 않습니다. 국가의 아니, 공식적인 기관하고 그렇게 같아요, 또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맞춰야 되거든요. 예. 두 분은 나가서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에서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용해인 의원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보기 드문 국회의원, 바른 말하는 국회의원, 당찬 정치인 용해인 의원과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태풍도 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